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지도사 제2과목을 강의하게 된 양재학 기술사입니다. 제2과목은 산업안전 일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면 오지선다형이거든. 오지선다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사지선다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상에 이게 오지선다형에서 상당히 난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에서 장문이 있고 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그래서 헷갈리거든. 이래서 많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주의를 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가 4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 실수하게 되면은 그래서 관악이 올 수 있고 또 기업 진단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제1과목하고 제2과목의 점수를 많이 이렇게 획득을 해놔야 되겠죠. 근데 제2과목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범정하고 일반적인 신뢰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간공에 관련된 문제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 쭉 읽어보시고 시험 정보 같은 거는 앞에 분들 다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쭉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가 산업안전 교육론회가 챕터 1을 되어 있고 챕터 2는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것과 손실 방지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되어 있고 챕터 4가 이렇게 시스템 안전, 그 다음 챕터 5가 인간공학, 그 다음에 6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체계조사 및 원인 분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브록으로 봐서 22년도에 기출문제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25문제와 23년도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25문제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챕터 1 봅시다. 챕터 1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산업안전 교육론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 출제 문제 사항을 쭉 둡니다. 그래서 출제 문제에서 산업안전 교육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여러 문제 있죠, 그죠? 이 문제를 쭉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니까 계속 읽어봐야 돼. 계속 눈에 와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전체 이제 이게 플로우를 머릿속에 이게 두뇌에 싹 집어넣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31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1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산업안전 보건교육에서 옳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받아보고 말이죠. 그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가 4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이제 3과목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제2과목, 1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옳지 않는 것, 옳은 것 요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래서 이게 옳지 않는 것을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정답은 1번입니다만, 자, 정답을 설명하기 전에 지식 교육 내용의 안전식 상향, 그 다음에 주입, 기초 지식의 주입, 전문적 기술 기능이다. 이걸 굳이 외워야 되느냐? 제너럴한 그런 교육에 대한 이론이 있긴 해. 일반적이죠. 전문적인 아니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굳이 어떤 것은 외울 필요도 없이, 그죠?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론을 이해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대상을 하고 있고 지식 기능 태도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 교육을 함으로써 받아보면서, 그죠? 대처 능력을 기리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육이다 하는 거. 그러면 교육 특성에 대해 쭉 내용 설명했으면 되어 있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오는 수준에서 쭉쭉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번 문제가 강의하는 표준이 되겠는데 거기서 또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걸 갖다가 책을 갖다가 막 기억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그래서 한 5회 이상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문제다. 그걸 찍는다.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미리 나와 있다. 그래서 해석을 휙 본다. 휙 보네. 그죠? 굳이 막 외운다든지 뭐 노트 한다든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시간 말고. 그래서 해석 휙 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하는 식으로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잡지를 못하겠다는 건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보면 답이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이게 중에서 놓을 수 있는 문항 중에서 해설에서도 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식 교육의 4단계의 문제, 그죠?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도입해갖고 제시하고 적용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4단계로 나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시험 문제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지식에 대한 특성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설비 구조라든지 성능 개념을 이해한다든지, 뭐 원리를, 재해 발생 원리를 이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법규 규정 같은 것도 상당히, 그죠? 습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걸 교육받았다고 날인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처의 근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진도 찍어놨고 또한 날인도 받아놔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법적인 문제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면피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에 대한 것을 근거를 남겨놔야 된다는 것은 누가 말해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한 3단계를 봅시다. 1단계 지식교육부터 지기태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목표와 교육으로 이 표로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이죠.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잠깐 찍어 놨어요. 그래 스마트폰을 갖고 보세요. 자꾸 이제 외우기가 힘드니까 자꾸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자체도 문제가 또 자꾸 나오죠. 그죠? 다음 2번입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서 준비하고 교시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합시키고 응용시킨다. 이런 것은 말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보면 영어로 나온 게 헷갈리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 수준이 되니까 준교, 연, 총, 응 이런 식으로 또 미안하는 거죠. 그죠? 이거 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지막에서는 응용시킨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 다음 준비한다는 거 제1단계잖아요. 그 사이에 교시한다, 저기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뭐 게시한다, 그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연합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시켜가지고, 상식적으로 응용시킨다. 마지막이죠. 그런 식으로,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학습 이론에서 옳지 않는 것, 아는 것. 자, 조금 이제 SR 이론 논의고 그리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SR 이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극 반응인데, S란 것은 스티뮬러스였고, 레스폰스였고, 자극에 대한 반응 이론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는, 종류가, 파블로에 대한 조건 반응설이 있고, 손다이크라는 분에 대한 시행착오설, 스킨에 대한, 이렇게 조직 형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 반응 이론 외에 또 두 번째에서 인지학습 이론, 그래서 전체 파악에서 비롯된다는 것에서 개념을 두고서 켈러라든지 레빈라든지 톨만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R 이론의 이제 세 가지를 또 구분을 해봤습니다. 파블로에 대한 조건 반응설은 일정한 훈련을 통해서 반응이 이렇게 새로운 행동의 변화에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블로의 그 적용 원리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죠? 실제 나왔습니다.
시간, 강도, 일관, 계속, 이런 거 이제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책에다 써놨어요. 뭐 어쩌냐, 책에다가 파블로 해가지고, 조건에서, 파블로 조건이다 쓸 때 이게 뭐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 강, 일, 개, 이런 식으로, 그죠? 시강, 일개, 시강, 일개, 이렇게 써놔란 말이죠. 그래야, 두문을 기록할 필요 없지만 두문 같은 거는 그죠? 어디 뭐 다른 책자에 하지 말고 그냥 그 책자 바로 하세요. 왜냐면 두문을 모아놓는 책자 있으면 또 그거 남들 또 자꾸 많아지면 이 분실할 일도 있고 막 정신이 없어요. 책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잇 갖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그죠? 그럼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이론이라는 것은 개념을 보면은 시행착오 과정에 선택하고 결합한다는 건 그런 주장을 한 이론이죠. 그죠? 그때 이제 적용 법칙은 준비성의 법칙.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 구체적으로 나오고 좀 더 어렵게 산업은 지수가 많아지면은 어떤 선별 과정이 더 복잡고 좀 이렇게 고단수를 할 때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12년도부터 23년도 제가 이제 추세를 쭉 봤어요. 문제가 22년도부터 문제가 살짝 이게 조금 쉬워지는 것 느낌이 들어요. 자꾸 이제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안에 되면 또 거의 늦으면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이런 준비성의 법칙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그 문항을 보면은 예측 사항에서 보면은 아주 간단한 큰 점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준비성의 법칙이 있더라. 그 다음에 효과의 법칙이 있고 연수의 법칙이 있다. 이런 것도 문제 내기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있다 하는 것도 교재를 참고하시고 휙 보시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스키너 아니, 그죠? 이와 같이 스키너에서 조직 형성 이론에 대해서 적용된 원리는 강화, 소지, 소거, 그 다음에 뭡니까? 조형의 원리가, 그 다음에 변별의 원리, 자발적 회복 원리, 그죠? 좋잖아요, 그죠? 기억, 니은, 티끌, 리얼, 미음, 그죠? 5개의 원리, 그죠? 5개의 원리를 살짝, 이거 말을 살을 바꿔가지고, 그죠?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지학습이란, 형태 이론을 봐서는 휠러란 분이, 통찰력에서 문제 해결 수단과 목적에 관계해서 통찰이 성립되어서 일어난 거죠. 이걸 잘 안 보더라고요, 그죠? 큰 범위예요, 그죠? 어떤 문제 해결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내겠죠, 그죠? 통찰 과정은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전체를, 그죠? 세밀히한 그 분석한 것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큰 범위에서, 그죠? 말씀, 지기스칸이,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그죠? 러시아 대륙을 이렇게 점령하던 전체를 보고, 이렇게, 전체를 파악한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통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찰 과정 사람들은 이제 큰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레빈의 장이론에서는 학습이라는 것은 생활 공간에 대한 통찰, 생활 공간에 대한 통찰, 인지 구조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에서 인지 구조의 변화 성립을 학습이라고 하신 이론이랍니다. 그 다음에 톨만의 기호 형태에서는 학습이라는 학습자가 수단과 목표의 의미 관계, 인지 구조, 기호, 기호를 알고, 이제 기호라는 것이 있죠, 기호. 이렇게 인지 지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학습은 기호, 어떤 기호, 형태, 그 다음에 기대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살짝 요거 이제 톨만의 기호 형태에서 이 말을 살짝 꼬겠죠. 만들겠는데 기대가 먼저 나오고 기호가 나온다니 형태가 뒤에 나온다. 그러니까 살짝 문제를 꼬더라고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한 5, 6년 되면 좀 많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진입장벽을 어차피 시장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모든 자격증, 그죠? 시장 구조의 유출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 장벽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문제를 어렵게 낸단 말이죠. 자,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전이현상이라는 건, 전이현상은 학습 기회가 다른 학습자에게 어떤 이렇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긍정적이죠. 이런 분들 이제 부정적인 것이 꼭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렇게 형태 언행을 갖고 있는 분하고 많이 이렇게 접하면 뭐 실제 말로 뭐 기가 빠진다 이죠. 그런 것이 없도록, 즉 여기서는 긍정적, 적극적인, 그죠? 시험 칠 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가 빠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죠. 그죠? 부정적인 전이, 그죠?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학습 전이 영양 요소는 요거 같이 막 8가지가 있다. 이것도 이제 언젠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지도의 원리에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요거는 계속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많이, 거의 같은 문제다 수준을 봐야 되죠. 그때 이제, 자사계통 직목과자라고, 이거 뭐 된다 아니죠. 그죠? 이거 뭐 간단해요. 자발성, 사회성, 개발 원리라든지, 개별의 원리라든지, 통합, 이런 직관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목적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자연성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다? 8가지. A에서 이렇게 자사계통 직목과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간단하게 이게 휙휙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다 됐죠. 그러면 뭐 자사계통 직목과자 이렇게 자사계통 직목과자. 그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5번 교육의 3요소의 매체, 주체라는 것은 제가 주체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입장인 게 객체가 되죠, 그죠? 매개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 통한다든지 또 책을 통한다는, 그죠? 그거죠. 인간을 통한다든지 그걸 매개체라 그 이야기입니다. 별 것 없어요, 그죠? 보면은 객체가 뭐냐? 객체. 주체는 선생이란 가르치는 입장이고, 뭐 학생의 입장은 이렇게 교육생의 입장은 당연히 객체가 되겠죠. 그럼 6번입니다. 교육 지도의 원칙에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해야 되지,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걸 하려면 참 선생님이 깝깝하죠, 그죠? 학습을 고쳐서 어려운 내용에서 쉬운 내용을 한다. 요걸 이제 이게 보면 당연히 상식선에서 봅시다. 이건 2번이 이제 틀리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준이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틀렸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부터 한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양보다는 질을 중심을 한다. 근데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터넷 강의라는데 일반 학원 강의라서 양을 중시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 기술, 기능, 태도가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반복기. 이 반복기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5가지 감각.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쏜다, 눈으로 본다, 듣는다, 입으로 말한다, 촉각, 미각까지, 이까지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